아니 이 기자님, 네. 요즘 보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왜 이렇게 못 정하는 거예요? 여당 전문가잖아요.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사람 많고 막상 이제 대선을 이끌어야 될 적임자는 못 찾고, 네. 뭐 그래 약간 물밑 갈등이 좀 있어요. 나는 좀 신기한 게 아니 이 국면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난 신기해. 저 같으면 나는 하라고 막 이렇게 등 떠밀어도 전 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게 이제 만약 조만간에 네. 선거 일정이 있으면은 네.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겠죠. 네. 근데 당분간 선거 일정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살짝 보니까 대선 후보 얘기를 입에 거명하지 않던 분들도 홍준표 시장도 보니까 사실상 이제 대선을 대비하는 듯한 그런 글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죠. 홍준표 시장 인터뷰 해봤잖아요. 예. 아니, 홍 시장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 대선을 위해서 이게 시작됐을 때부터 대선을 어느 정도 염두했다는 워딩이 무슨 워딩이냐면 그 두 용병,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그때 계엄이 터지고 탄핵되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날 이제 인터뷰했잖아요. 인터뷰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뭐 광역단체장 그 무슨 비상시국 협의한다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오 시장만 제가 봤을 때는 홍 시장 꽤 넘어간 거예요. 그날 탄핵 반대했잖아요. 맞아. 예. 그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고. 근데 오 시장은 며칠 후에 입장을 바꿨어요. 바꿨죠. 왜? 네. 서울시장이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원래 그래요 좀. 제가 그 모임에 딱 보고 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나쁜 친구가 같이 데려가. 예, 그래서 술 진탕 먹이고 약간 계산은 얘 보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 빠져나오는 거지. 홍 시장은 처음부터 그 정도로 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날로 제거된 거예요. 왜냐면 탄핵 그때 반대했다가 이번에 찬성했는데 이 사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잖아요. 이거 대선 후보 나오잖아요. 제가 야당 후보면 무조건 이거부터 찍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그게 말하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공약 중에 뭐 소득 4만 달러 하겠다. 당신이 4만 달러 한다고 어떻게 하냐? 조변석계를 엊그제 했던 탄핵도 바꾸는 바람에 뭐 그런 공약 다 안 지킬 거 아니야 결국은. 뭐 서울시 무슨 가로 정비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 합니까 그 사람? 일주일 만에 탄핵도 입장을 돌린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홍 시장은 포지션이 처음부터 일정했어요. 탄핵은 안 된다. 그게 나쁘든 좋든 간에 유지하고 있고 그 두 용병 한동훈과 윤석열을 싸잡아서 보수 사람이 아니란 거죠. 야, 그런 식의 징표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 MC 장관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뭔가 수습을 하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개를 쳐들고 나오면은 자기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너도 나도 비대위원장 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니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그 순간부터요. 국민의힘은 싫든 좋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같이 한 배를 탄 거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은 차기 대선 행보를 맞춰야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자기 생존을 모색하는 사람은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용산하고 국힘 일정은 어차피 같은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매우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평론가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배에 서로 키 작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시선과 정말 어떤 시사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내란 수계로 지목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이정주 기자 오셨으니까 대통령실 사람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꽁꽁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용산 사람들이 좀 조용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게 개파가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내전이 있었어요, 사실. 이미 나와서 몇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찐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 개파, 그러니까 자기 다른 추종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검찰력 해봤자. 그 검찰에 자기의 가장 큰 오른팔인 한동훈한테 통수 맞은 마당에 검찰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한동훈 1바부터 통수 맞았는데 밑에 주진우 줄줄이 다 이제 날아갔으니까. 근데 그래도 찐윤이라고 하는 그 선거운동 때 했던 데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청년 팀도 있고 신선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죠. 그쪽하고 이제 그쪽 사람들이 실명으로 뭐 저격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정진석 비서실장.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슨 행정관들 무슨
뭐 성명서 붙이니 어쩌니 뭐 그런 말이 돌았었죠 그때. 네. 그게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 청년 쪽 젊은 세력들 그리고 신진 세력들하고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부딪힌 것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편을 들고 있다. 가교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네. 압박하는 용도로 그렇죠. 본인을 활용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작점을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주장. 네. 제가 이제 뭐 핵심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핵심 관계자는 뭐 제가 나름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독대 정도는 해야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거지. 아니, 언저리에서 막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취재해 보지 않아요. 어영부영 한 번 만나고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 혹시 나중에 알고 싶으면 저를 구속시키세요. 그럼 제 코너 평론 시간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구속시키시면 되고 그건 네. 압수 영장 알아서 받아보시고. 네. 근데 아무튼 핵심 관계자 제가 그러니까 소스가 확실한 소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 정도 급이 돼야지. 네네네. 언저리에서 서류가 따주고 제가 이런 구라는 안 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협박을 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단계 게이트 사건 기억나시죠? 네. 한동훈 장인 장모처 네, 그렇죠. 예. 네, 윤석열 네. 욕하는 그 게이트 사건을 이제 저도 꾸준히 팔로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거의 사실이에요. 밤 11시 20분에 네. 장인 장모처 이런 순서대로 네. 윤석열 욕하는 글이 올라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한지붕 세 가족이에요? 열 몇 명씩 모여 살게? 아니거든요. 아이디를 한 명이 도용해서 썼거나 사람을 네. 고용한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요거 계엄 때문에 묻혔는데 네. 그걸로 협박을 한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어. 한동훈 대표가 거의 그걸로 날아가기 직전이었어요. 솔직히 분위기가 상태가 굉장히 네. 안 좋았다.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랬고 이제 우파 유튜버들도 막 그랬는데 저랑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네. 그 사람들이 그 당은 계속 쪼았어. 고소하라고. 네. 장인 장모 그쵸. 처한 거를 허위사실로 고발해라. 근데 당에서 고발 아직도 안 했어요. 네. 그거는 한동훈에 대해서 고발한 거지. 음. 그 다른 사실 있죠. 네.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고발 안 했죠. 아직도 안 했어. 아직도.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고발이 들어가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날아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우파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야 내심. 우리 이 동훈이 새끼 이번에 한번 길들여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차도살이 네. 한번 하자. 네. 잘 됐다 너네. 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제 취재원이 하는 말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계 게이트로 너무 심하게 쪼으면 이쪽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갖고 나온다. 실제 나왔잖아요 기사에. 네. 그 부산의 정성국 의원 네. 한동훈의 그런 오른팔. 워딩이 비슷하게. 네. 그 자리에서 누가 얘기했네 해서 네.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양쪽이 이제 부딪히기 직전이었어요. 네. 이쪽으로 단계 게이트로 한동훈의 목을 조으니까 어. 한동훈 쪽에서는 그럼 김건희 특검 통과시킵니다. 어. 이 와중에 이제 그 전체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취재원도 그때 계엄 때는 없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는 말이 이성을 잃고 그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서불안 상태에서 계엄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특검의 그런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아마도 촉발 버튼을 누른 게 그렇죠. 그런 경위가 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 사실은 음. 지금 나오는 뭐 올해 3월에 무슨 네. 김영현 불러서 뭐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윤석열 특징이 네. 이게 약간 허세적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 나라 이거 계엄 한번 해야 싹 뒤집어 엎는데 이런 식의 그거였고 네. 그 말의 강도라는 게 네. 진짜로 할까 말까는 사실은 이게 진짜 미친놈 아니고서야 계엄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네. 근데 어떤 격앙된 상태에서 기사도 나왔잖아요. 국민의원들 모았는데 네. 격앙돼서 말도 못하고 회의하는데 말리는데 못 말렸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정도로 그 발작 버튼 마지막에 네. 이제 그거를 친한계를 대리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누르겠다. 이게 이제 용산의 그쪽 시각이 찐 말 그대로 이제 이정주 기자가 네. 그 연락한 핵심 관계자의 네. 설명에 따르면 그렇다는 그분은 겁니다. 그렇다는 네, 거고 네. 당연히 친한계는 야 내가 자극하든 말든 누른 건 너잖아. 누가 누르래? 약간 이런 쪽이죠. 저는 그래서 조금 신뢰가 가는 게 그 조태열이랑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 총선 전에 3월에 맞아요. 네. 모여서 안가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계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신원식이 말렸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때 3월에 뭐가 이슈였나 봤더니 대파가 이슈였어. 그죠? 대파에 긁혀서 내가 봤을 때는 한다고 한 거를
조태열이 그때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원식이 아직은 이게 신원식은 내가 봤을 때 북풍을 믿었던 것 같아요. 북쪽에서 뭔가 있으면 공격이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막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신원식이 막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추측했고 보건데 네. 그러니까 대파에 긁혔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특검에 긁힌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3월달에 이제 론종섭, 대파, 여러 가지가 핵칼 있었죠. 테러, 네. 말 여러 가지 말 나왔죠. 이걸로 이제 네.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했잖아요. 이제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고 나서 이제 한동훈은 망했다가 생각한 거야 청선 때. 네. 그때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윤석열이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판을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쪽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출구 전략. 이건 지고 나서 당대표 나가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레인지를 돌리기 시작했고 네. 레이더를. 나중에 지금 복귀를 해보니까 물론 저도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네. 추론의 영역이잖아요. 네.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 취재원 말은 이거를 저한테 뭐 굳이 지어낸다고 해도 제가 무슨 경향 TV 나와서 내가 말하겠다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이걸 모든 걸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 네. 그러니까 100% 사실은 아닐지라도 네. 다 거짓말로 저를 뭐하러 속입니까? 나중에 좀 지금.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에 지금. 강하게 그러진 않아요. 시작하다가 왜냐면 지금. 그 사람의 주장이니까. 네. 저는 그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보죠. 일부분은. 네. 평소에 윤석열은 자주 이제 계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지난 3월 아까 MC 장관이 얘기했던 그 네.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소에 이제 비상계엄 얘기했던 거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강도가 네. 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때 했다면은 신원식이 막 말려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4월 총선도 있는 상황이었고 네. 바로 코앞인데. 그렇죠. 그 결과 보고 뭐 해볼 그 총선도 하지 말라 그래. 어? 이럴 수도 있죠. 그뭐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돌이켜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오싹했던 게 네. 야 그때 정말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그 비상계엄을 지금처럼 선포했다. 네. 그 총선 전이거든요. 그럼 민주당 민주당도 의석수가 제 아무리 빠르게 국회 소집해가지고 막아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당시 그랬다면, 상황에 네. 진짜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당 대표의 장악력도 사실 증가하지 그럼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그 국가안보실장이죠. 그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도연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4월 총선 전에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비췄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상으로 계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뭐 회색 분자들을 뭔가 좀 정리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정보사령관이 원래 그 블랙 요원들 명단 유출됐을 때 문상호. 원래는 정리하는 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수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그 정보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그림인지 아무도 몰랐죠. 당시에는.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 정보위 보면 정보사령관이 전현직 이런 식으로 약간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 좀 물어보면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그 실제로 기업들 임원들 있잖아요. 특히나 임원들 정도 중에서 좀 정보 쪽에 그러니까 오너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퇴임해도 한 2, 3년간 월급을 줘요. 네. 뭐 당연히 비밀 그렇겠죠. 유지. 네네. 네, 비용으로? 왜냐하면 한 2, 3년 정도 그 소진될 때까지 그 이슈가. 네, 입막은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게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정보의 가치거든요. 네. 오너의 뭐 오너 리스크, 이 사람이 수술 이력, 네. 뭐 또는 대외적으로 누구 만나는 거, 이걸 숨겨줘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비용까지 책정되는데 특히나 정보 쪽은 정보사령관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싶잖아요. 네. 아니 뭐 전직사령관이 왜 개입을 하는 거야? 지금 직장도 예. 아닌데 뭐야? 근데 그게 정보사령관이 아는 그 국가 기밀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법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약간의 그건 영미권 모든 나라가 정보기관이 퇴임하고 난 뒤에 관리 체계가 좀 시스템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군끼리 이걸 한 거예요. 이제 전형직이 약간 카르텔로 이어진 그렇지. 거죠. 네. 이거는 불법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현직이 그 전직한테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 HID 뭐 투입하는 거나 이런 문제를 공유하면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걸 이렇게 같이 큰 계획도 같이 갖고 가고 그 정도 이제 사이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전 사령관이나 이게 모이면 집단지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고 이게 무슨 주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때 블랙 요원 그 유출 명단 맞아요. 네. 굉장히 그것 큰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날아가야 될 그런 맞아요.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신원식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음. 네. 지금 돌이켜서 복귀를 해보면은
신원식은 약간 이른바 이런 내란이라든가 네.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이너서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상호를 날리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문상호를 날리려고 하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빌드업을 해왔던 그렇죠. 예. 문상호라든가 김용현이라든가 이런 네. 쪽이 난리가 난 거죠. 스톱.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으로 내버리고 자리 바꿈을 하면서 아예 그냥 네. 김용현을 국방장관으로 발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예 액션 플랜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아예 문상호를 주저앉히고 네. 그리고 그랬던 게 아닌가 당시에 싶어요. 정보사에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블랙 용언 음. 유출되기도 하고 자료가 유출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하급 장교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3월부터 계엄 빌드업이라는 게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크리스마스 날 나와달라고 했더니 또 안 나올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쪽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입장만으로도 저는 개긴다, 최대한 버틴다 이 전략을 얘기하는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나는 이게 참 윤석열 측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게 이게 누구야? 예. 무슨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측으로 나오는데 지금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수사는 일단 수사를 최대한 피하자는 그런 입장인 네. 것 같고 탄핵 심판은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버틴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분이고 심지어는 장으로 지냈는데 네. 관저로 보냈더니 수치 거절,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수치인 불명 이런 게 나오는 게 피의자들한테 마치 교과서를 알려주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된다. 오늘- 안 잡아가 이런 거잖아. 지금 보면은 오늘 예. 동아일보 사설이 엄청 셌잖아요. 네. 우두머리도 아니라고. 우둔 머리. 아 이게 우둔할 수가 없어. 윤석열은 우두머리도 아니랍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왜 이렇게까지 지체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는 보니까 네. 변호인단 구성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네. 헌재 심판장에 서려면 적어도 이 정도 좀 되는 대통령이고 법조인 출신이면은 헌재 재판관 정도 하나는 전직으로 끼고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강일원 전 재판관이라는 분이 거명이 되다가 그분도 뭐 개인 일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이고 수사대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외에 이렇다 하게 이름 있는 네. 사람들이 변호인단 이름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라앉는 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도요. 이분들이 또 법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네. 최고 권위를 갖춘 기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뻗팅긴다고 해서 음. 대통령을 그래도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헌재도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니까 오늘 입장을 밝혔잖아요. 맞아요. 네. 네. 22일 송달 한글로 간주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27일 변론 준비길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런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대상이 있고 안 통하는 대상이 있는데 지금 네.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버팅긴다고 헌재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이 변호인단 구성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구성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단 구성을 하면 우편물 받을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왜냐하면 변호인단 대리인이니까 네. 대리인이니까 누구든 받으면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용으로 인해서 변호인단 구성을 네. 늦게 하는 것인지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심지어 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네. 총 4일에 걸쳐서인 것 같은데 11차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전자적인 방법, 네. 인편, 우편 다 했는데 어느 하나 받지를 않으니까 근데 말로는 윤석열 측으로는 헌재 심판정에는 갈 생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헌재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라고 헌재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더 이상 기다리는 거는 네.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생일 거죠. 선물 밑에 깔아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생일 선물을. 여러분 아차 20분 그냥. 아니 어떤 분은 뭐 술에다가 같이 그걸 넣어서 보내야 그럼 술을 다 먹으면 나와 밑에. 주소가. 그런 상황인데 술병에 이렇게 포장지처럼 말아가지고 이렇게.